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 수천 개의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불교는 수천 년 전부터 말의 힘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오늘은 불교가 말하는 침묵의 지혜를 통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은 부메랑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은 부메랑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던진 말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법구경은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라고 경고합니다.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화난 순간, 짜증난 순간, 방심한 순간 던진 말들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후회합니다. 부모님께 던진 불평, 친구에게 한 험담, 연인에게 쏟아낸 분노의 말들.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말들은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상대의 가슴에도 당신의 가슴에도 말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비겁함으로 오해합니다. 할 말은 해야지, 참으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유마경에는 유마거사라는 제가불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문수보살을 비롯한 많은 보살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불의법문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침묵으로 답합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침묵으로 전한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상대의 감정을, 상대의 진심을 듣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더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상대의 표정, 목소리의 떨림, 눈빛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침묵의 힘 3가지 변화. 1. 관계가 바뀝니다. 침묵하고 경청할 때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신뢰가 쌓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2.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불필요한 다툼, 오해, 후회가 사라집니다. 말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3. 지혜가 생깁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관찰하고 통찰합니다. 말을 쏟아내는 대신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지혜가 자라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침묵 수행. 1. 3초 법칙 말하기 전 3초 멈추세요. 이 말을 꼭 해야 하나?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을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자문하세요. 2. 끝까지 듣기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반박하지 마세요. 조언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선물입니다. 3. 하루 10분 침묵, 하루 10분. 완전히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말하지 않고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호흡과 함께 하세요. 그 10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4. 불필요한 말 줄이기, 험담, 불평, 자랑을 줄이세요. 그 대신 감사, 칭찬, 격려의 말을 하세요. 말의 양이 아니라 질을 높이세요. 결론. 불교는 정어를 가르칩니다. 바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사랑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세상은 당신의 진심을 듣습니다.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말을 줄이고 침묵을 늘리세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세요. 나무아미타불.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가족, 친구, 동료, 상사, 후배,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까지. 그런데 단 몇 마디 대화만으로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말투는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교육 수준, 심지어 인생 경험까지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말투는 단순히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오늘은 말투로 사람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투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존중하는 말투를 쓰는 사람은 인격이 높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인격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와 같은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명령조로 말하거나 반말을 함부로 쓰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배려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말투는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줍니다. 식당 직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택시 기사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의 말투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진정으로 인격이 높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존중하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2. 긍정적인 말투를 쓰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다. 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좋은 경험이었어와 같은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반대로 안 돼, 무리야, 어차피 안 될 거야, 힘들어 죽겠어와 같은 부정적인 말투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삶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말투는 본인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말투는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경청하는 말투를 쓰는 사람은 지혜롭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내 생각은 어째? 와 같은 경청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며 질문합니다. 반대로 대화 중에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만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나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일방통행이며 상대방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진정한 대화는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경청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합니다. 4. 책임감 있는 말투를 쓰는 사람은 신뢰받는다. 제가 할게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와 같은 책임감 있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고 해결하려 합니다. 반대로 제 탓이 아니에요.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몰랐어요와 같은 책임. 회피형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책임감 있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신뢰는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5. 겸손한 말투를 쓰는 사람은 성장한다.
저도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네요와 같은 겸손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반대로 내가 다 알아. 이건 내가 제일 잘해. 너보다 내가 낫지와 같은 오만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성장이 멈춥니다. 이들은 배우지 않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며 결국 뒤처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겸손한 말투는 성장의 시작입니다. 6. 명확한 말투를 쓰는 사람은 효율적이다. 이 일은 금요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네, 아니오와 같은 명확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효율적입니다. 이들은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마도 그럴 수도 있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와 같은 애매한 말투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이런 말투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으며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명확한 말투는 시간을 절약하고 오해를 줄이며 신뢰를 쌓습니다. 7. 감정을 조절하는 말투를 쓰는 사람은 성숙하다. 화가 나거나 속상해도 감정을 조절하며 말하는 사람은 성숙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화가 났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할게요. 당신의 그 말이 저를 상처받게 했어요.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화가 나면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말투는 관계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결론. 말투는 그 사람의 거울입니다. 존중하는 말투, 긍정적인 말투, 경청하는 말투, 책임감 있는 말투, 겸손한 말투, 명확한 말투, 감정을 조절하는 말투.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어떤 말투를 사용하고 있나요? 오늘부터 자신의 말투를 점검해 보세요. 말투를 바꾸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투는 선택입니다. 어떤 말투를 선택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듣고 소통합니다. 그런데 혹시 자신이 하는 말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이 가진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냥 한 말인데 별 뜻 없이 한 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내뱉는 말 하나하나는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당신의 생각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기회를 만들고 결국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1. 부정적인 말은 당신의 뇌를 프로그래밍한다.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이런 게 안 맞아. 나는 원래 운이 없어. 어차피 실패할 거야.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실패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뇌의 신경회로를 형성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해라고 계속 말하면 실제로 발표 상황에서 더욱 긴장하게 되고 결국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2. 불평하는 말은 기회를 차단한다. 이 일은 너무 힘들어. 회사가 왜 이래?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지.
돈 벌기 정말 어려워. 이런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은 습관입니다. 한번 불평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불평거리로 보입니다. 문제는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불평만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싶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발견하면 불평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거 힘든 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3. 험담하는 말은 신뢰를 파괴한다. 저 사람 진짜 별로야. 걔는 원래 그래. 뒤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 험담은 순간의 재미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신뢰를 파괴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없을 때 나도 저렇게 말하겠구나. 험담하는 사람은 절대 신뢰받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험담이 습관이 되면 모든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황폐화시키고 결국 고립되게 만듭니다. 4. 변명하는 말은 성장을 막는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변명하는 말은 당신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변명은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변명을 할 때마다 당신은 성장의 기회를 잃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런데 변명은 이 모든 과정을 차단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이번 경험에서 배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5. 과장하는 말은 신뢰를 잃게 한다. 나 진짜 엄청 바빠. 이거 완전 대박이야. 나는 항상 그래. 절대 그런 적 없어. 과장된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은 순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걸러듣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말은 반만 믿어야 해. 또 과장하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바쁘다가 아니라 오늘 마감이 3개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 대박이다가 아니라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신뢰를 쌓습니다. 6. 남 탓하는 말은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 부모님이 지원을 안 해줘서, 상사가 인정을 안 해줘서, 환경이 안 좋아서, 운이 없어서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 탓하는 말은 당신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남의 책임이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피해자가 됩니다.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다. 내가 준비가 부족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이렇게 내부 귀인을 하는 사람만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7. 무례한 말은 기회를 날려버린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은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무례한 말투는 순식간에 상대방을 적으로 만듭니다. 무례한 말은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든, 얼마나 옳은 말을 하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무효화시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 내용보다 당신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존중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결론.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험담하는 말, 변명하는 말, 과장하는 말, 남 탓하는 말, 무례한 말.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바꿔보세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책임지는 말을 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내부 귀인하고, 존중하는 말을 하세요.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만듭니다. 어떤 말을 선택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침묵. 말을 아끼면 복이 온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침묵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가족과의 대화, 직장에서의 회의, 친구와의 수다, SNS에 올리는 글까지. 현대인은 침묵보다 말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에게 복이 온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말을 업의 하나로 봅니다. 업이란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 중에서 말로 짓는 업, 즉 구업이 가장 조심해야 할 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로 벤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상처받은 마음은 평생 아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승려가 수행 중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스승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스승은 그 승려에게 일주일 동안 완전히 침묵하며 지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깊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그 승려는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동안 한 말 중에서 정말 필요한 말이 얼마나 될까요? 불평, 불만, 험담, 자랑, 변명. 돌아보면 대부분의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입니다. 부처님은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상처를 주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하는 말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묵은 어떤 복을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 복은 에너지 보존입니다. 말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말을 아끼면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일에 집중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관계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은 말 때문에 생깁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왜 굳이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침묵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합니다. 세 번째 복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도 줄어듭니다. 생각이 줄어들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지혜를 낳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해라고 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싹튼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복은 깊은 경청입니다. 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듣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소통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침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말하려던 것을 참아보세요. 불평하려던 말, 험담하려던 말, 자랑하려던 말을 한번 삼켜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동안은 침묵으로 시작해보세요. 가족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 시간만큼은 말없이 조용히 지내는 겁니다.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이 정말 필요한가? 이 글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말을 아끼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실수가 많고 말이 적은 자는 지혜롭다. 오늘부터 조금씩 침묵을 실천해 보세요. 말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깊이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꼭 필요한 말만 하며 지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말의 힘. 입은 복의 문이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불교에서는 입은 복의 문이자 화의 문이라고 가르칩니다. 말 한마디가 복을 부르기도 하고 재앙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바른 말을 팔정도의 하나로 삼으셨습니다. 오늘은 불교가 말하는 말의 힘과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의 업이란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을 삼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구업은 우리가 가장 자주 그리고 쉽게 짓는 업입니다.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업의 흔적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고 하셨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불교가 경계하는 네 가지 말. 불교에서는 구업 중에서도 특히 경계해야 할 네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 망언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둘째, 악구는 욕설과 험한 말입니다. 상대방을 상처 주고 모욕하는 말은 즉시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한마디가 평생의 인연을 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양설은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A에게는 B의 나쁜 말을 하고 B에게는 A의 나쁜 말을 하여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업입니다. 넷째, 기여는 쓸데없는 말, 아첨하는 말, 음란한 말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말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 복을 부르는 이유. 반대로 좋은 말은 복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겨울의 추위를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밝게 하고 그 밝은 마음이 다시 나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불교의 인과 법칙에 따르면 좋은 말은 좋은 업을 짓고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하면 그 사람은 기뻐하고 나를 좋게 여깁니다.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 좋은 인연을 맺고
복을 부르게 됩니다. 또한 좋은 말은 나 자신의 마음도 밝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나의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말은 곧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바른 말의 실천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바른 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세요.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3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침묵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는 말하지 말고 잠시 침묵하세요. 셋째,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연습하세요.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틀렸어. 대신 내 생각은 조금 다른데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넷째, 칭찬과 감사의 말을 많이 하세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수고하셨어요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밝게 하고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다섯째, 욕설과 비방을 멀리 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험담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 말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말에 파장 보이지 않는 힘. 불교에서는 말에 에너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좋은 말은 밝은 에너지를 만들고 나쁜 말은 어두운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 에너지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공간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항상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밝은 말을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씨앗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에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말에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말에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미래의 복이 결정됩니다. 입은 복의 문이다. 불교 속담에 입은 복의 문이자 화의 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복이 들어올 수도 화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복을 부르고 싶다면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험한 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지혜롭게 사용하면 복이 되고 어리석게 사용하면 화가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 말이 복의 씨앗인지 화의 씨앗인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말이 당신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